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을 선정하기 위한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역 구청장들이 불참한 상황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목포 지역의 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이 사퇴하고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소음 피해 주민이 항의하러 갔다가 항의하러 온 또 다른 피해 주민을 원인 제공자로 착각해 폭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교조 성향의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성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5명으로 줄어든 후보들의 추가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을 선정하기 위한 경선이 내일부터 막을 올립니다. 두 자치구 모두 현역 단체장의 경선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 광산구에서는 일찌감치 7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 민주당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적합도와 컷오프를 거쳐 3명의 후보가 살아남았고 탈락한 예비 후보들과의 이합 집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시종 예비 후보는 박병규 예비 후보를, 김학실 예비 후보는 윤난실 예비 후보를, 윤봉근 이영선 예비 후보는 최치현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서구는 광주광역시장 경선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 대변인을 맡았던 김희강 예비 후보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김보연, 황현택 예비 후보가 맞붙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청장과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 외에 다른 당과 무소속 예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어 이번 경선 결과가 본선거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킬 여지가 조금 더 많은데 광주에서는 그렇게 해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 남구는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상황. 내일부터 이틀간 남은 두 곳의 구청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 이후 지방의원 경선이 곧바로 시작돼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도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광역시 의원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 의원 경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며 북구 2선거구의 정다은, 북구 5선거구의 심창욱, 북구 6선거구의 김나윤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청년 경쟁 선거구 가운데 시민 배심원단 투표로 치러지는 서구 3선거구와 광산구 4선거구 경선은 오늘까지 실시 중입니다. 목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이자 경선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당원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원희 의원이 사퇴하고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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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일부 당직자와 전현직 시의원들은 당원 정보 유출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최측근인 보좌관이 특정 후보 측에 정보를 건네고 이를 토대로 파일이 생성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목포 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더 이상 목포 시민에게 죄짓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권리당원 100% 경선을 실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당원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원 정보 유출로 오염된 불공정 선거를 중단하고 목포를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시장 경선 경쟁자인 강성희 예비 후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도군수 3선을 역임하고 목포시장 재선에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교묘히 악용하는 순회 출마이자 개인적 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이 경선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김종식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김종식 예비후보는 경선 파행 원인 제공 및 관련 보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방식을 바꿔 치르기에는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원들의 결집을 이끌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들의 집단 반발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지역위원회가 식물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형 균형발전 정책 1호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제안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오늘 광주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광주 전남 1호 상생균형발전 정책으로 반도체 특화 단지를 발빠르게 유치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는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공약 검증을 위한 5월 정책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된 강기정 후보와 문행주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두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기정 후보와 문행주 예비후보는 오늘 광주 상무지구 강기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광주 전남 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광주와 화순의 상호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광주 화순 간 도시철도 연결, 광주 제3순환도로 화순 대덕 구간 연결, 무등산 공동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밝힙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권역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광주 송정역 복합 선상역사 건립 등 지역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내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원희룡 위원장은 내일 붕괴 사고 현장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찾아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사고 현장 인근 피해 상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 협의는 지지부진하고 철거 범위 등 사고 후속 조치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력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화가 난 주민이 소음을 내는 집 앞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사람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항의를 하러 찾아간 또 다른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정도까지도 계속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둔기로 이제 쫓아가는, 그래서 신고하게 됐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된 소음에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 했지만 밤마다 들리는 음악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소리 들어와서 경찰서 불러요. 밤에 엄청 늦게 소리 엄청 시끄럽게 해요. 1년 동안 아마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층간 소음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2020년부터
층간소음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전교조 성향의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 단일화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추가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는 전교조 출신인 김선호, 정성홍 두 예비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 전 지부장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해 주신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또한 대의에 함께해 주신 김선호 후보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윤석열 특권 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통합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진보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전남도 교육감 후보인 장석웅 후보와 전북도 교육감 후보인 천호성 후보와 함께 호남 진보교육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공약을 발표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한때 10여 명의 예비 후보가 난립하던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강동원,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웅 후보의 5파전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성웅 후보와 다른 4명의 후보들 사이에 추가 단일화가 이뤄질지입니다. 일부 교육감 후보는 정치적 이슈화를 위한 성급한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어떤 철학과 가치의 공유가 아니고 세력을 만들기 위한 단일화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진보 교육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일화된 후보하고 이런 문제 한번 열렬히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일화가 이뤄져 광주시 교육감 선거판이 재편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마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15분쯤 무안군의 한 마트에서 여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23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를 확인해 A씨의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1시간 만에 목포의 한 시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신병 휴가를 나왔던 현역병인 23살 A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복귀 예정이었던 A씨가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7%, 공동주택은 12.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 개별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표준 주택 가격 상승과 재개발 예정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개별 주택의 경우 남구가 8.27%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공동주택은 광산구가 14.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남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23%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36만여 채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 11.09%, 장성군 9.24%, 여수시 8.1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지역별 개발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평 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펼쳐질 제24회 한평나비대축제는 한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한평엑스포공원과 한평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30여 종의 다채로운 꽃 50만 본과 23종, 22만 마리의 나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나비 날리기와 나비 놀이터,
나비터널, 나비곤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